그 형식은 동일합니다. 일단 요거를 쭉 복사를 하셔서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SQL은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죠? show data basi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use MySQL 하고 select db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 싫어가지고 쓰는 게 이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QL을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명령이 전달이 돼서 실행되는 건 이렇게 실행되는데 이 결과를 한번 예쁘게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 돌고래는. 저희가 거의 끝날 때까지 씁니다. 이거. 자, 여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시물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테이블은 제가 엑셀 파일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건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구조 좀 짜고 구조에 맞게 데이터 저장하듯이 테이블도 먼저 구조를 먼저 잡아 주셔야 그 구조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자, 만드는 거는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 건데 기억 안 나시면 언제든 검색이나 아니면 제가 올려드리는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만드는 거 create입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땐 create 데이터베이스였는데 테이블은 말 그대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만들겠다. 자, 이름은 아티클로 지었습니다. 아티클로 하시고 자, 여기 테이블 만들고 게시물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조회했잖아요. 자,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자, 이제 테이블에 이제 모든 데이터를 지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우는 거는 자, 아까 뭐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 지우는 건 드롭이었는데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거는 드롭이 아니라 딜리트입니다. 딜리트고요. 어떤 걸 지울 거냐? 대상은 테이블이 되겠죠.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우겠다.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지워라 뜻이죠. 그래서 요거 지금 조회해 보시면은 데이터 하나 있잖아요. 저희가 넣어놓은 거 제목 1, 내용 1 지우라고 하면 지워집니다. 실행하고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여기에 조회하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조회해 보시면 이제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웠고요. 깔끔하게 지웠으니까 다시 또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추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인서트죠. 이렇게 자, 요거 이제 한번 F9 누르면 되긴 하는데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두 개 이상의 SQL을 동시에 실행시키고 싶다.
요거 한번 F9하고 요거 한번 F9하고 해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SQL이 10개 있어요. 10개 한 번에 다 실행하려면 이렇게 F9를 10번 눌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실행하고 싶은 SQL을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제가 요거랑 요거 두 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F9 눌러주시면은 드래그 된 것만 실행이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F9 하시면은 이 success라고 나오죠. 그래서 두 개가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SQL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다. 자, 조회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 들어간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제목 데이터가 제목 1 내용 1인데 수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수정이죠. 자, 수정은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그리고 수정할 대상은 아티클이고요. 여기도 이제 셋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추가할 때랑은 다르게 수정할 때는 셀 하나만, 그러니까 컬럼 하나만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행이 이미 완성된 상태니까 우리가 입력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인서트 할 때는 행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 주셔야 되고, 업데이트는 하나의 컬럼만 정해서 수정할 수 있고, 둘 다 잡아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하나만 수정을 해볼게요. 타이틀. 이 괄호에서 보시다시피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실행하고 여기 중간에 제가 하나 굳이 안 적었는데 딜리트를 하든 업데이트를 하든 뭔가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꼭 조회를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모두 수정됐다라는 게 지금 이 타이틀이 다 AAA로 수정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업데이트 쓰실 때 따로 행을 잡아주지 않으면 모든 행이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일은 별로 없겠죠, 여러분. 내가 특정 데이터만 딱 집어가지고 바꾸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정을 할 때는 그냥 수정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body라고 되어 있는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링을 또 여기서 쓰게 되겠죠. 자, 아까 간단하게 조회할 때 필터링 하는 법 봤죠? where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건 전체 조회고, 내가 원하는 행만 따로 추려서 보고 싶다. where죠, where. 내용 2인 것만 조회하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필터링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행만 추려낼 수 있고, 자, 그럼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려낸 필터링 해낸 행에다가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이번에는 컨텐트를 내용 2에서 새로운 내용 2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둘 다 바뀌어요. 또 그죠? 그래서 내용 이 컨텐트가 내용 2인 거 1 말고 걔만 바꾸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조회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때 썼던 웨어를 그대로 이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렉트 조회를 할 때 필터링 해가지고 행을 조건을 통해서 찾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택된 것만 업데이트 하시려면은 그 조건을 그대로 업데이트 뒤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값이 내용 2인 것만 찾아서 새로운 내용 2로 업데이트를 치겠다는 뜻이죠. 데이터 조회는 그래서 새로운 내용 2로 바뀐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것만 바뀌었죠. 자, 그리고 삭제 다시 한번 할게요. 삭제. 자, 괄호에 적혀 있는 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삭제됩니다. 삭제하고 나서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다 삭제돼요. 그죠? 자, 아까랑 똑같이 제목 1과 내용 1, 제목 2와 내용 2 그대로 가져옵니다.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위에 거. 드래그해서 F9 누르면 둘 다 실행이 되고요.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위에 거. 드래그해서 F9 누르면 둘 다 실행이 되고요. 데이터 조회 여기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두 개 잘 들어간 거 확인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딜리트 할 때도 내가 딱 원하는 것만 하나만 지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1인 것만 삭제. 그럼 이것도 일단 여러분이 제목 1인 것만 먼저 조회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타이틀이 제목 1인 것만 아티클에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나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얘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 웨어를 그대로 또 여기 붙이시면 됩니다. 타이틀이 제목 1인 것만 아티클에서 삭제해라. 그리고 나서 전체 조회를 하시면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따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B 선택하는 거 유즈죠, 유즈. 조회를 하시면 어제 하다 남은 찌꺼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삭제를 해줄 건데 삭제하기 앞서서 자, 그럼 SQL을 작성할 때
이게 셀렉트 별 프롬 아티클 이렇게 하잖아요, 한 줄로. 근데 여러분 이게 SQL도 이제 작성을 하면 엄청 길어집니다. 엄청 길어져서 요거를 다 가로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읽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조금 SQL 작성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나오는 게 있고 검은색 글씨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 나왔다, 검은색 글씨 나왔다, 파란색 글씨 나왔다, 검은색 글씨 나왔다, 요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은 파란색 나왔다가 검은색 나왔다가 다시 파란색 나올 때 줄을 한번 바꿔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작성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냥 작성을 해도 되는데, 좀 더 예쁘게 작성하려면은 여기 이 파란색이랑 이 파란색의 끝점을 이렇게 맞춰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이 SQL 길면 200줄짜리도 나옵니다. 가로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제 줄을 바꿔서, 라인 바꿔서 작성하는 거를 바로 이제 적용을 해주세요. 요 끝줄 맞추는 것까지는 선택인데, 이렇게 라인을 바꾸는 거는 필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티클 딜리트 할게요. 자,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텍스트 게시판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제목 3, 내용 3 데이터를 2개 추가를 해요. 2개. 추가는 인서트죠. 자, 셋, 여기 파란색 다시 나왔죠? 이러면 줄 바꿔라. 맞춰주려면은 여기 이렇게 끝점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제외할게요. 컨텐츠 나나? 이렇게 원래 컴마가 나와도 보통 이렇게 자리에 그 라인을 바꿔줍니다. 요것도 이렇게 줄을 맞추는 게 좋긴 한데 저희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다 잠깐 적어 놓자면 이 파란색을 우리가 SQL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키워드.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제목 3이죠. 제목 3 내용 3인데, 자, 요거 2번 하려고 요거 인서트를 이제 2번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거 2번 실행하면 되죠, 요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커서 올려놓고 F9를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3번, 2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인서트나 딜리트나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하고 나면 무조건 뭘 하셔야 되냐면 셀렉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놓지는 않아요. 데이터 조회하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잘 바뀌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잘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자, 제목이 3인 게시물 중 두 번째 것만 제목을 새 제목 3으로 바꾸래요. 이거 하실 수 있나요? 여기 가로 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죠? 자, 방법이 딱히 안 떠오르시죠? 제목으로도 구별이 안 되고 내용으로도 구별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수정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요렇게 자, 불가능하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테이블 구조 확인하는 거는 디스크립션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딱 봐도 지금 요거 3번 그 제목 3 두 번째 것만 제목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이유는 다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자 이거예요. 식별용 데이터 하나 추가를 하자. 자, 그래서 일단 테이블의 구조를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은 타이틀이랑 컬럼, 컨텐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컬럼을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다 필드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이걸로 보자면은 이 옆에다가 이렇게 컬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열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자,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시다시피 자, 테이블 구조 수정은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alter라는 명령을 씁니다. 자, 수정이라고 해서 업데이트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이따가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alter입니다. alter 테이블. 바꿀 대상은 아티클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행위가 있을 거예요. 칼럼을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의 칼럼 중에 내가 안 쓰니까 삭제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칼럼을 데이터 타입이나 뭐 이런 걸, 이름이나 이런 걸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추가하는 거니까 요거 add입니다. add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럼을 추가시키시면 되는데, 칼럼은 무조건 두 개로 이루어져요. 변수처럼.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을 꼭 넣으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아티클 테이블에다가 id 값이 int인 id 컬럼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죠. 자, 다음으로 다시 조회를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id 컬럼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컬럼만 추가한 거라서 당연히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널이라고 나와요. 널. 값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거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id 값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다른 값으로 채워줘야겠죠. 다른 값. 자,
기존 데이터 요 둘 중에 하나를 요 id 값을 하나 2로 바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이 안 되니까 힘들겠죠. 이거 하실 수 있겠나요? 그럼? 자, 요거 자, 요거 그냥 같이 진행하죠. 자, 요거 한 개만 id 2로 바꿔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런 게 편법이 하나 있어요. 요거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들어오는데 전 요거 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행을 다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웨어 해가지고 행을 필터링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서 구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행을 필터링하는 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이렇게 리미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제일 위에서부터 한 개 가져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제일 위에서부터 두 개 가져오는 거고, 그럼 제일 위에서부터 10개 가져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2로 하면 두 개 가져오는 거고요. 이렇게 1로 하면은 한 개 가져오겠죠. 위에서 한 개.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미트를 이용하면 그 제한할 수 있잖아요. 조회 결과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건, 이 행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 요걸 업데이트 했으면은 얘만 또 바꿀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위에 거 하나만 id가 2로 바뀔 거예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것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조금 길어지는데 이게 할 게 좀 많아서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라. 자, 이번엔 2번 게시물만 조회한다. 요거 이제 가능하죠. 여기다가 where 하시면 되죠.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행만 가져오고 싶을 때 id 값이 2인 것만 가져오는 거죠. 이거. 이때는 여러분 이거 붙이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숫자는 따옴표를 붙이지 않죠. 문자일 때만 이렇게 따옴표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id가 2인 것만 가져올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2가 아닌 거. 자, 2가 아닌 거. 자, 2가 아닌 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바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id가 2가 아닌 거. 자, 그러면은 얘 말고 id 값이 널인 게 나와야죠.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가로에 적어놨죠 제가. 자, 값이 널인 거는 여러분 값이 아니라 그냥 비어 있는 겁니다. 값이 없는 거라서 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2인지 아닌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널 어떤 컬럼이나 그 로우에 널이 있으면 걔는 값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기억을 했다가 널은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웨어 하신 다음에 아이디가 널인 것만 가져오고 싶을 때 이시 널입니다. 널이 아닌 거는 연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널인 거는 연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럼 널인 것도 찾을 수 있잖아요. 요거 할 수 있죠. 업데이트 아티클 셋 아이디는 1 이렇게 하면 다 수정될 테니까 웨어해서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는 되시죠? 어차피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쳐보면서 몸에 익히시면 되니까 이런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체크만 해주시면 되시고, 아, 널인 거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식별이 안 되면 수정하기가 힘들구나, 내가 원하는 걸 찾기가 힘들구나. 그렇죠? 자, 일단 너무 많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2이고, 자, 제목이 4.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제대로 다 이제 한 번 더 마치셨다면 이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디를 서로 1, 2 다른 값으로 구별을 해서 제목과 내용이 똑같아도 이 두 개는 다른 게시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려고 만든 게 아이디 컬럼이었고요. 자, 이번에 게시물 데이터를 추가하래요. 행 하나 추가하는 얘기죠. 제목 4 컨텐츠 내용 4.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디까지 있으니까 아이디 2로 넣어라. 자, 문제없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제가 제목 4, 내용 4로 했으니 망정이지, 이걸 제목 3, 내용 3으로 했으면 요것도 요 두 개는 중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별을 하려고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아이디 값이 똑같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얘는 무조건 중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2라는 아이디 값이 있는지 없는지 뭐 찾아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래서 인서트를 할 때 그냥 인서트 막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아이디를 2번으로 대입을 하려고 할 때 2번이 이미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아, 내가 2를 넣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서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하죠, 첫 번째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는다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2를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죠. 들어가고 내가 이걸 잘 체크를 해보지 않고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저장된 상태로 쭉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저장이 된다라는 건 이런 게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아이디가 2 말고 3, 4, 5 이런 것도 같은 아이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불편하고 실수로 잘못 넣었는데도 들어가고 이게 다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약이라는 말이 언뜻 보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제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방종을 하게 됩니다. 멋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법으로 막듯이 이제 이 DB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처리해주지 않겠다 라고 해서 DBMS가 몇 가지 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걸 이제 제약이라고 하고요. 막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막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ID라는 건 식별자인데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중복돼도 들어가고 있죠. DB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DB한테 먼저 알려줘야 돼요. 자, DB야, 내가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 있는데 내가 실수했다고 너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면 네가 잡아줘 라는 의미로 DB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게 제약입니다. 자, ID 컬럼에다가 제약을 걸 건데 제약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제약이 일단 이 두 가지니까 걸어 볼게요. 자, 제약을 걸 때는 기존에 있는 컬럼의 내용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잠깐 우리가 썼던 이 알터를 또 한번 쓰게 됩니다. 알터 테이블 아티클. 그 다음에 뭐 추가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ID 컬럼을 수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modify. 자, 어떤 컬럼을 수정할 겁니까? ID 컬럼이죠. 컬럼은 무조건 자료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에다가 걸 제약을 옆에다가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유니크라는 제약이 있고요. 난널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안 됩니다. 자, 요 쿼리가 지금 실행하다가 에러가 났다는 뜻이고요. 에러가 난 이유는 id라는 컬럼에 2라는 값이 지금 중복돼서 2개 이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니크는 뭐냐면, 자, 유니크 제약이라고 부르고요. 중복된 값은 허용하지 않고, ID 컬럼에다가 유니크 걸면은 ID 값은 절대로 이제 중복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미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크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이번 게시물을 삭제할 건데 이번 게시물이 2개니까
그냥 삭제합시다. 한 번에. 하고 그냥 삭제하면 안 되죠. 다 삭제되니까. 이렇게 해서 2번만 삭제를 할게요. 자, 여기 제가 따로 안 적어놔도 꼭 한번 이렇게 확인하세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중복된 값이 없어졌죠? 그러면은 다시 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다시 실행하면 되는데 연습 삼아서 한 번 더 작성해 주세요. 유니크 난널.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성공하죠. 자, 그리고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description, article. 테이블 구조 확인하는 얘기입니다. 자, id 컬럼에 자, 널이 다른 건 다 yes인데 이제 얘는 no예요. 자,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 nonnull이라는 제약을 붙여서 이제 이 id 컬럼엔 널이 널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널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가 비어 있다는 뜻인데 이 id 컬럼은 이제 비어 있을 수 없다. 무조건 값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그 옆에 pry라고 되어 있습니다. pry 키에 pry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y는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의 준말인데 어떤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제약을 걸었어요. 중복 안 되고 값이 없으면 안 되고. 자, 한번 해볼게요. insert to article. 자, id 없이 자, 하면 요거 들어갑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는 갑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성공을 하고요. 대신 워닝이 하나 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id가 난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넣는다고 해서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값을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형 id가 숫자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이 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을 걸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 DBMS가 잡아줍니다. 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기본값으로 바꿔서 넣어주기도 하고. 자,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실행하면 요거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아이디를 누락하고 인서트를 했는데 아이디가 없는 건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약이 걸린 대로 DBMS가 0으로 바꾸는 걸 시도를 해요. 근데 이미 0이 있죠. 그럼 요건 이제 중복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중복이 돼서. 보시면 여기 듀플리케이트 0이 중복되고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제약을 걸면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반영되는 건 막아줄 수 있어요. 아예 이제 중복되는 값은 넣지 못합니다. 아예 시도조차 못해요. DBMS가 다 막아요. 야, 너 지금 뻘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 막죠. 이게 좋은 거예요. 제약이 있는 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막아줄 수 있는 건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을 거는 거고. 자,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여전히 값을 내가 0이 있었어? 그러면 0 말고 다른 거 넣어야겠네 해서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요. 실행하면 됩니까? 역시 안 돼요. 왜? 1도 있으니까. 자, 여전히 내가 아이디가 없는 거, 그죠? 있는 거 없는 거를 따져야 되는 거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불편한 거는 여전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게시판 할 때도 그 숫자, 번호, 게시물 번호 부여한 다음에 일씩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편했잖아요. 여기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컬럼에다가 제약을 하나 더 걸 건데 요거는 자동 증가 제약이라고 해서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합니다. 자, 역시 이 컬럼의 내용을 바꾸는 거라서 알터 모디파이죠. 오토 언더바 인크리먼트예요. 자, 그래서 시작하면은 안 되실 건데 왜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얘가 1부터 만들어 주거든요. 아이디를 우리가 아이디에다가 오토 인크리먼트로 걸면은 아이디 값을 이제 1부터 1씩 증가하는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보시면은 이미 1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거는 안 되는 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단 1 데이터를 일단 싹 다 지울게요. 데이터 한번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석세스 성공을 하고요. 자, 구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요게 엑스트라 쪽에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가 있는 컬럼은 1씩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MySQL 이 DBMS가 관리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자, 저 요거까지 할게요. 자, 아이디는 이제 여러분들 넣으실 필요 없어요. 자, 인서트 할 때 아이디 역시 제목과 내용만 입력하고 있고요. 요거 둘 다 한 번에 실행하려면 드래그 하시고 F9. 자,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데이터 확인하시면 1, 2 잘 들어갔습니다. 자, 됐죠? 자, 꽤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만큼 여러분 이 PK,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 줄여서 PK라고 합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반드시 거의 웬만한 데이터 표현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디를 설계하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PK죠, PK. 프라이머리 키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DB 모델링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은 하고 있지만, 원래 이 PK 같은 것도 여러분들 데이터가 얼마나 생성될지 그런 걸 좀 따져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재고 관리 시스템이나 그런 걸 만든다고 할 때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그렇죠? 월별로 몇 개가 나오고 연별로 몇 개가 나오고 해서 행이 그 시간 주기적으로 몇 개씩 쌓이는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쇼핑몰 같은 거 만들 때도 주문 건수, 평균 주문 건수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DB 모델링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프로그램 자바 코드 잘못 짜서 프로그램 다시 만드는 거는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그 DB가 잘 돼 있고 그 프로그래밍 코드만 바꾼다. 그러면 5억에서 10억 듭니다. 뭐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DB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거의 100억 이상 들어요. 그래서 DB는 바꾸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DB 설계를 하면은 그만큼 손해가 심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하실 거면은 뭐 이 DB를 그렇게까지 할 일이 많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 규모 가면은 이 DB만 전문적으로 하는 DB 전문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소 이상, 그러니까 소규모, 중규모 되는 회사에 일하실 때, 백엔드로 일하실 때는 결국은 모델링까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PK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렬입니다. 정렬. 자, 요거 예제 코드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면 있고요. 요거 보면서 한번 할게요. 말 그대로 정렬하는 거고요. 자, 연습을 해야 되니까 들어갑시다. 맨 위에
요거 DB 연습, 그러니까 연습 DB. 다시 여기로 오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좀 불편한 게 그 구문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여기서 연습하실 때는 이거 위에 거 실행하신 다음에 밑에 거 실행하실 때는 주석 처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으니까 조회 연습하기에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 연습은 여기서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조회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렬은 말 그대로 낮은 거에서 높은 거 순으로 나오게 하거나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으로 나오게 하는 걸 정렬이라고 하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낮은 거에서 올라가는 게 이제 올라가니까 오름차순이죠. 어센딩이라고 해서 ASC고요. 높은 데에서 낮은 거로 가는 건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내림차순. 디센딩해서 디스크.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디스크립션 할 때 디센딩이랑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의 DSC는 디센딩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프롬 뒤에다가 붙이시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국적으로 정렬이라고 되어 있네요. 복사해서 할 건데 여러분 직접 쳐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복사를 하는데 여러분 연습을 위해서 직접 타이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그냥 조회를 하면은 컨트리가 지 멋대로 나오는데, 내가 이제 나라별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더바이를 쓰시는 거예요. 문법은 오더바이고요. 정렬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렬하고 싶은 항목이 여러 개잖아요. 도시별로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름, 고객 이름으로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고, 국가로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렬하고 싶은 요소를 먼저 하나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오름차순 할 거냐 내림차순 할 거냐 정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행이 한 데이터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을 한다고 해서 컨트리만 정렬되면 이거 이상한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묶여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정렬은 당연하게도 행 단위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문자면은 영어라면 알파벳 순으로, 한글이라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숫자라면 당연히 높낮이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오름차순이고요. 디센딩 바꾸면 뭐 Z부터 나오겠죠. Z는 없으니까 베네수엘라부터 나오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예제. 자, 고객번호로 정렬. 이거는 역시 정렬을 하시면 이게 고객 번호죠. 그래서 낮은 거에서 높은 거 순으로, 디센딩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 정렬 방법을 따로 적지 않으시면은 기본 디폴트는 어센딩입니다. 그래서 어센딩은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정렬할 때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정렬이라는 건 값이 달라야 돼. 값이 달라야 정렬이 되는 거죠. 값이 같으면 정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고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북쪽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되, 정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치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북쪽이니까 컨트리. 자, 오름차순이니까 ASC인데 요거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나와요. 3명이거든요. 고객이 3명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적으로는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데 이 번호는 큰 거부터 보고 싶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셋은 국적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 셋은 국적으로 정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 아르헨티나는. 자, 그래서 정렬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을 잡고 정렬을 했는데 값이 같아서 그 안에서 또 정렬이 필요한데 정렬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기준 하나 더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르헨티나로 그러니까 국적으로 정렬해서 아르헨티나 3개가 나왔다. 근데 얘네 국적으로 이제 정렬이 안 되니까 국적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그러니까 6개네요. 그러니까 6개 중 하나를 정해서 그걸로 또 이 안에서 정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있는 게 앞이에요. 그래서 컨트리로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적이 같은 경우에는 고객번호로 정렬을 해라. 근데 여러분이 방법을 안 적어주시면 무조건 어센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컨트리는 어센딩, 고객번호는 디센딩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르헨티나가 제일 위에 나오고요. 얘네들 중에서 아르헨티나인 중에서는 고객번호가 높은 거 순으로 나오는 거죠. 됐죠?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3개, 4개 다 가능해요. 이건 아이디라서 같은 게 있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CT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CT. 자, 그럼 이거는 국적이 먼저 국적으로 정렬을 해요. 근데 국적이 똑같아서 정렬이 안 되는 애들은 그 다음에 CT를 가지고 정렬을 합니다. 근데 CT도 똑같잖아요. 그럼 CT로도 정렬이 안 되겠죠. 그럼 뒤에다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우선순위가 앞에서부터 앞에 거 정렬하고 여기서 정렬 안 되는 거 그 다음 걸로 정렬하고 여기서도 정렬이 안 되면 또 그 다음 걸로 정렬하고